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뒤 해당 내용을 오늘 관보에 실었습니다. 수출 품목에 대한 시행 세칙도 공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은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보현 특파원. 예, 도쿄입니다. 네. 자, 우선 관보 게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예, 관보 게재는 공식적으로 국민한테 알리는 의미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전 8시 반에 관보의 관련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공포 후에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제외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렸다가 이렇게 뺀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과거 일본 정부가 해주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대 조치란 3년에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간편하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수출 품목에 대한 허가 방식을 규정한 시행세칙도 공개됐더군요. 개별 허가 대상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쯤에 방금 말씀하신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새로 바뀐 세부 시행 규칙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즉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그에 따라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가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는데요.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때 1,100여 개 품목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 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세칙 주의사항을 보면은 이에 대한 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엔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누차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군사와 관련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이제까지 얘기했던 안전보장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 의심되는 경우라든지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은 모두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는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1차 경제 보복을 가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처럼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세칙의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우리 정부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2차 보복이 분명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이번 조치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